만연진행.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자, 우리 MC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알아보잖아요 이제. 네모네모 아니고요. 네모세모 네모세모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진짜 제가 두 분께 자문을 좀 구할 게 있어요. 아우 언니 자문이란 단어 이런 고급진 단어나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괜히 무서워요. 안 좋은 고민인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DM을 주셨어요. 메시지.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팬분들 네, 그분께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본인이 요즘 너무 삶이 괴로우시대요. 근데 TV를 보니까 보원 씨가 나와서 해맑게 밝은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어떻게 밝게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은이한테 여쭤봤다. 그래서 답을 지금 저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답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답을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 그냥 길지 않게 짧게 저는 뭐 별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들 때는 잠을 많이 잡니다. 맛있는 거 많이 요렇게 먹고. 짧게 보냈는데 너무한 건가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근데 그 고민 상담할 대상을 잘못 찾으시긴 하셨는데 왜요? 아니 그 평소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 불만 불평 많으시잖아요. 야 이것 좀 들어봐. 아유 TV로 보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괜찮은 제안을 좀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예전에 제가요? 예. 그래요? 유명한 철학자인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많이 먹고 많이 자라. 뭔가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많이 자고 많이 먹어라. 그러면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쇼펜하우어랑 제가 또 통했네요. 야 거의 동급인 그런 명언을 날려주신 거네. 동급이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원 씨가 다 깔아놨는데 염세주의자, 뭐 쇼핑하우 이런 단어 쓰면서 멋있는 역할을 민재 씨가 혼자 다 한 거 지금. 뭐예요? 한마디 더 얹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괴로울 때는요. 더욱 더 많이 먹고 더욱 자고. 죄송해요. 봐봐 티가 난다고. 오케이. 다시 할게. 이거 염세주의자 외우느라 그 뒤에 거 못 외운 거 아니야? 이거 왜 오히려 못 외운 거 방송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살리겠네 이거 보니까 네. 이거 그대로 나가겠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한마디 더 읽겠습니다. 인생에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걸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네.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즐겨라. 그러면 좀 인생이 좀 수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외워지지가 않네. 아우 정말 간단하게 끝내 우리 스타일로 먹고 자고 자고 싸고 그렇죠. 그리고 네모세모 많이 보고 그래요. 네모세모 시작합니다. 아 어려웠다. 대한민국 5천만의 입맛을 확 사로잡을 맛집을 찾아 떠나는 진격에 들은 먹을 지도. 여름이 오면 더욱 생각나는 곳. 해상 케이블카로 누려보는 동해바다의 청량함과 전설이 된 비범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스며있는 공원들. 이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은 바로 뷰티풀, 원더풀. 낭만까지 전하는 도시 강원도 삼척인데요. 그곳에서 만나는 맛의 주인공은 이게 바로 곰치입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발달되어 있는 이 곰치의 정식 명칭은 미거지. 배 부분의 흙반 또한 이 곰치의 특징인데요. 약 80cm까지 자라는 곰치는 색으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적자색, 흑자색을 띠는 수컷 곰치와 다르게 암컷은 황갈색을 띠는 것도 특징입니다. 척하면 척, 강원도 삼척에서 필수로 먹어봐야 하는 곰치의 맛을 찾아 맛 좀 아는 남자 이PD와 함께 청정 동해의 기운을 시원하게 전하는 원더풀 삼척으로 진격해 보자고. 오늘의 맛 키워드는 섬, 아이스크림, 반반 메뉴, 금. 과연 어떤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푸른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 마치
동남아를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곳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삼척의 맛을 달콤하고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척의 청량함을 담아 전합니다. 김성진 이보미 대표. 저는 곰치를 찾으러 왔는데 여기 곰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곰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매장 안에 있을 바다 생물을 찾아보는데요. 수족관 같은 건 없는데 그럼 어떤 거예요? 네, 곰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삼척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곰치. 곰방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곰치의 맛을 찾아 주방으로 이동하는데요. 잠시 후 등장한 것은 달콤한 팥과 쫄깃한 인절미. 팥이랑 인절미면은 빙수인 건가요? 네네. 팥은 100% 국내산 팥으로 만든 팥이고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해요. 그리고 인절미 떡도 아주 듬뿍 들어갑니다. 네, 그럼 어떤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삼척 곰치 빙수예요. 곰치와 빙수의 만남. 이것이 바로 삼척의 필수 디저트로 인정받고 있는 곰치 빙수인데요. 이게 저희의 비법입니다. 빙수가 100% 우유고요. 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소복소복 하얀 눈처럼 쌓이는 우유 빙수. 100% 우유로 만들어져 그 고소함이 남다른데요. 하나는 인절미 가루, 그리고 반은 흑임자 가루를 뿌려드립니다. 한 가지 맛으로 하셔도 되고요. 반반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맛의 비결, 고소함이 폭발하는 맛. 고소한 인절미 가루와 흑임자 가루가 반씩 더해진 빙수인데요. 아무래도 두 가지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반반을 찾아주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흑임자 반, 인절미 반이 제일 잘 나갑니다. 연이어 등장한 것은 붕어 모양의 아이스크림. 곰치 빙수의 비주얼을 책임지고 있는 1등 공신입니다. 아몬드 가루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깜찍한 파라솔도 더해주면 완성되었습니다. 네, 삼척 곰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달콤한 초코 시럽과 곰치알을 상징하는 초콜릿까지. 가성비 갑으로 사랑받는 삼척 곰치 빙수. 만들게 된 계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삼척의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삼척에 대표하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고 또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시던 곰칫국이 있는데 이제 삼척의 곰치를 더 대중에 알리고 싶어서 곰치 빙수라는 디저트를 개발했습니다. 크기부터 남다른 곰치 빙수. 과연 그 사이즈는요? 40. 몇 cm 될 것 같아요? 40 되겠다 진짜. 이 친구 몇 cm 될 것 같아요? 35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딱. 봐봐, 내가 맞췄잖아. 30cm 자를 훌쩍 넘기는 길이. 내가 맞췄잖아. 자, 이거 몇 cm예요? 한 35에서 네,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 맞췄어요. 맞췄어요. 혹시, 사이즈업 다 해드리겠습니다. 음료 사이즈업 다 해드리겠습니다. 뜯어서 보시면 수제팥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수제팥과 인절미 떡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견과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넣으셔서 취향에 따라 토핑을 더해 즐겨주면 되는데요. 고소한 건강가루까지 듬뿍 올려 영양까지 꽉 잡은 시그니처 메뉴. 어때? 맛있어? 귀여운 어린 손님의 입맛에도 딱! 어른 입맛까지 사로잡는데요. 시원해. 흑임자 가루랑 콩고물이랑 들어가서 고소하고 안에 견과류가 많아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사장님 보면 친절하시고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요즘같이 더우다 이 곰치 빙수 하나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가 싹 가시네요. 두 번째 맛의 비결. 둥둥 떠있는 섬이 인상적인 시그니처 라떼도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키키섬 라떼를 만들고 있거든요. 코코넛 라떼입니다. 커피샷이 들어가서 커피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고소한 우유에 진하게 내린 커피 원액을 더하고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코코넛을 더해주면 모두가 반하는 맛
오감을 사로잡는 키키섬 라떼 완성입니다. 야자나무가 우뚝 서 있으니까 섬이 뭔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봐 이게 보기 좋으니까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요. 소품도 되게 많네요. 피크닉 바구니 왔죠. 여심 홀릭 카페였어. 마음에 아주 그냥 쏙 든다. 기본 세트 아니면 그냥 돗자리만 빌리실 수도 있고 하니까 원하시는 거 골라가시면 언제든 해변에서 삼척 해변에서 예쁜 사진 한 장 남기실 수 있습니다. 푸른 동해바다를 더욱 오붓하게 확실하게 즐기는 방법으로 추천. 계속해서 삼척의 곰치를 가장 얼큰하게 감칠맛 나게 전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삼척항 부근으로 눈길을 돌리면 소문난 맛집 발견. 동해의 신선함에 감칠맛까지 담아 전합니다. 이영규, 김윤신 대표. 삼척 곰치를 눈으로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수조 가득 들어찬 해산물들 사이로 곰치가 있어요? 곰치가 여기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곰치. 곰치예요? 예. 살아있어요. 펄떡펄떡 힘찬 움직임과 유연함을 선보이는 곰치. 세 번째 맛의 비결. 금치로 신분 상승, 곰치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곰치입니다. 와, 이 곰치가 금치라면서요, 요즘? 예, 맞습니다. 요즘 뭐 양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곰치가 흑곰치 그리고 이제 그냥 곰치 이제 암놈 순놈이 있거든요. 약간 까마잡잡하고 여기 이게 돌기가 있는 게 흑곰치. 비교를 위해 또 다른 곰치를 건져 올려보는데요. 확연히 다른 빛깔을 띠는 곰치. 바닷가 마을에서 거의 버려지던 못생긴 생선 중 하나인 곰치. 오랜 시간 조업을 마친 어부들이 배 위에서 곰치와 챙겨 나온 김치를 넣어 바글바글 끓여 먹던 것이 삼척을 대표하는 맛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데요. 요리에 앞서 손질을 하려면 껍데기를 벗겨야 되거든요. 생물로만 조리하는 이곳에서 금치인 곰치로 만들어내는 별미는요. 곰치로는 어떤 요리를 하는 거예요? 곰치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담은 김치로 이제 곰치국이란 걸 끓일 겁니다. 야, 얼큰함이라는 단어가 영상으로 탄생을 했네요. 야, 저기 보이는 거 저거 곰치죠? 와우. 야, 밥 두 그릇, 아니 세 그릇은 뚝딱이겠네요. 토마토랑 껍질을 벗겨낸 곰치를 큼직하게 썰어내는데요. 곰치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곰치국에 넣어주면 맛있거든요.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대 김윤심 대표. 어머니 노하우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아드님에게? 아, 노하우 없어요. 곰치는 김치만 맛있게 담그면 돼요. 숙성 후 더욱 잊지 못할 감칠맛을 전하는 묵은지도 송송송 썰어주고요. 고춧가루도 듬뿍. 이렇게 해가지고 후추 넣고 칼칼한 마늘도 한 국자 더해주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추를 좀 넣으시고 안 좋아하시면 그냥 파만 넣고.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이게. 끓이기 제일 쉬워요. 양념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그러니까 김치가 좀 맛이 있어야 돼요. 김치가 맛이 없으면 곰치도 맛이 없어요. 그냥 이게 저녁에 술 많이 드시고 아침에 해장으로 드시기 딱 좋은 맛이에요. 야들야들 깨끗하게 손질한 곰치도 넣어주고요. 곰치에 애도 으깨어 더하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물러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삼척의 맛을 제일 진하고 얼큰하게 전하는 곰치국 맛집. 곰치에 위도 잘라서 넣어주는데요. 버릴 것 하나 없는 곰치가 맛있게 우러나는 시간. 이야, 이 굉장히 푸짐하다 진짜. 야, 이 곰치 애도 있고 위도 있고, 야, 무엇보다 이 살이 듬뿍 들어갔잖아요. 저 큰 그릇에다가 그냥 아낌없이 그냥 팍팍 넣어주시는 게 야, 해장으로도 진짜 딱일 것 같고요. 야, 이거 진짜 한 입 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전국에서 찾는 맛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시원함이 일품인 삼척의 특급 요리 곰치국이 완성되었는데요.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모든 반찬 역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어 잡으니까
문어가 이제 가끔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것도 가끔 묻히고 그래요, 있을 때. 선주집답게 직접 잡은 생해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하나부터 10까지 정성과 손맛으로 승부하는데요. 얼큰한 국물에 야들야들한 곰치가 더해져 어떤 맛을 자아내고 있는지 직접 먹어본 소감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뜨거움마저 가뿐히 이겨버리는 감칠맛. 해장이 돼? 어제 술을 먹었는데 그게 확 내려가는 것 같네요. 너무 부드러워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녹습니다, 그냥. 마지막 4번째 맛의 비결. 아이스크림처럼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곰치의 맛. 지금 살이 너무 연하고 부드러워서 진짜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입에 넣으면 후루룩 넘어가요. 저는 문어 무침이 상당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문어 무침 나오는 거 못 봤어요, 네, 문어가 비싼데 반찬으로 주는 건 처음이네요. 푸른 동해바다에 나가 직접 잡아온 생물로 조리하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맛집. 인심과 영양까지 꽉꽉 채워 전하는 곰칫국인데요. 연하고 부드러운 맛의 곰치와 묵은지가 자아내는 깊은 맛. 시원함과 칼칼함이 만족에 만족을 더해주는 곰칫국. 시원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찍으면서 드신 건데? 이건 제 겁니다. 삼척의 맛을 음미해보는 이 PD. 얼큰함에 압도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굿! 모두에게 전하는 건강한 바다의 영양. 곰치로 만들어가는 삼척의 맛은 여기 맛은 진짜 한결같고요. 늘 기다려지는 맛이고 저희 가족의 최애 맛집입니다. 단연 최고! 강원도 삼척에서 맛보는 곰치의 색다른 맛을 찾아 진격해봤는데요.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키는 어메이징 곰치 빙수와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인 곰칫국. 신분 상승 후 금치라 불리는 곰치의 부드러운 맛에 금세 매료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결같은 맛으로 전하는 건강한 삼척의 맛. 곰방 빠져들고 마는 곰치의 맛을 삼척에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던 직업이 전부가 아니다. 넓고 넓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버려진 개들이 더욱 늘어나는 요즘, 상처받은 유기견들의 마음을 돌보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는 유기견들의 친구, 동물 심리치료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동물의 마음을 꿰뚫는 사람, 동물 심리치료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관광 거점 도시라 일컫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 부르는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넓은 잔디마당이 펼쳐진 곳에서 유기견들이 자유로이 뛰어논다는 이곳에 경력 27년 동물 심리치료사인 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강아지 무릎이 닿기도 전에 네. 심리를 꿰뚫어 본다는 용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대표님 맞으세요? 예, 제가 동물 행동 심리치료사 일을 하고 있는 최범기라고 합니다. 동물 심리치료사 최범기 대표. 현재 약 70여 마리의 유기견들과 함께 생활하며 유기견들의 마음을 살피고 자활 활동까지 하고 있는 최범기 씨. 심리치료사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트라우마가 있거나 또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는 게 치료사의 일입니다. 상처받은 유기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와 치료를 적용하기 위해 동물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주인 사랑 듬뿍 받으며 지내는 반려견처럼 유기견들도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이곳에서 심리치료와 훈련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유기견 아이들은 마음적으로 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주인도 많이 바뀌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이 마음의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유기견들한테는 이렇게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다가가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정말 많은 유기견들이 지내고 있네요. 근데 사실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저곳에 왔을까요? 이 친구들도 좀 좋은 보호자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이리 와봐. 이곳에 들어온 아이들은 보통 유기견 보호소에서 15일 정도 일정 기간을 있게 돼요, 그쪽에서. 근데 그쪽에 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을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안락사를 시키면 이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면 훈련하고 교육이나 이런 게 사회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게 해주는 것이죠.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곳까지 온 개들인 만큼 최범기 씨는 유기견마다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심리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지금 눈을 보면 하얀 모습이 보이죠? 저걸 흰창이라고 하는데 저 흰창이 보이면 불안에 떨고 경계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몸을 구부렸는데 벽에 딱 붙여 있잖아요. 붙여 있으면 이것도 완전한 경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지노선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유기견들의 행동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도 내가 다가갈 때 아직 다가오지 마세요 할 때는 고개를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싫어. 그럴 때는 아이들이 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신호예요. 또한 꼬리를 막 흔들고 귀를 뒤로 붙였을 때는 나 당신이 좋은 것 같아요. 당신한테 이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표시 또는 눈을 위로 치켜뜬다든가 입술을 뒤집어 까는 동작을 볼 때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오면 물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모습이 많아요. 이런 형태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경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유기견. 최범기 동물 심리치료사가 살짝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치료가 진행돼요? 일단은 제일 처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거야. 이런 걸 제일 처음 가르쳐줘야 돼요. 극도로 경계가 심한 유기견은 갑자기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손등으로 머리를 짧게 쓰다듬기를 반복하며 유기견의 경계심을 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부위를 조금씩 넓혀 등과 엉덩이 부분도 쓰다듬기 시작해줍니다. 절대 빠르게 자주 쓰다듬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 후 손등으로 눈과 입 주변을 쓰다듬어 줍니다.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떨었잖아요. 이제 안 떨잖아요. 지금은 안 떠네요. 예. 경계심에 떨고 있던 유기견은 천천히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평온을 얻게 될 수 있답니다. 이후에는 반복적인 터치에도 익숙해진다고 하네요. 산책 나가기 전까지 이제 목줄에 적응하는 거 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목줄을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그럼 얘가 이제 변화가 있어요. 막 꼬리를 흔든다, 반가워한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하나 이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산책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태의 유기견들은
반복적인 심리 케어로 목줄 훈련과 산책 훈련에도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화 훈련, 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물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순치 훈련,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같이 움직이고 행복해 하려면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종 훈련 이 정도는 해드리고 입양을 보냅니다. 동물과 교감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최범기 씨는 오늘도 버려진 유기견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힘없이 앉아있는 한 유기견,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전 주인이 키웠을 때 이제 불러서 안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불렀을 때 잘 오지 않고 주변을 돌고 잘 안 잡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주인은 얘를 편하게 잡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제지를 가하고 약간의 언어 폭력, 예를 들면 행동의 과격함까지 보여줬을 거예요. 강아지 행동만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을 올려보거나 터치를 해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아이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1차적인 단계에서 뭐라 하니까 이제 아예 안 와요. 그리고 뭐 안으려고 하면 이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람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버리는 유기견. 도저히 곁을 주지 않아 치료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러나 최범기 씨는 아주 천천히 목줄을 이용해 유기견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살살 쓰다듬어 주며 유기견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다가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다음 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이용해 쓰다듬어 줍니다. 최범기 씨의 여러 번의 시도와 노력이 닿으니 겁에 질린 유기견의 마음도 어느덧 조금은 풀린 것 같은데요. 사람의 손이 무서운 유기견. 곁을 주지 않아 훈련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강요가 아닌 부드럽게 다가가기를 반복하며 마음문이 닫혔던 유기견의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주인한테 안길 때는 잘 가는 거야. 부르면 아주 서서히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고, 또한 이제 주변을 막 돌면서 나를 탐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나는 멈춰 있으면 돼요. 탐색이 다 끝날 때까지 되면 아이들이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때 서서히 움직이면서 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뭐 어쨌든 기다림이 중요하네요. 기다려주는 거. 네, 일단은 유기견 아이거나 또는 상처를 받은 아이들한테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의 기다림하고, 또 내가 이 아이를 사귈 때 천천히 그렇게 사귀는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유기견들한테는 이렇게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다가가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정말 많은 유기견들이 지내고 있네요. 근데 사실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저곳에 왔을까요? 이 친구들도 좀 좋은 보호자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2년 전에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는 거의 들개였어요. 근데 그 아이도 마취가 돼서 잡혀왔고, 또 싣고 올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제가 약 3개월 정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완전 야생화처럼 예. 되나? 어느 정도는 되기는 했는데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입질을 한다든가 방어적으로 숨어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입양을 못 보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현재 유기견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최범기 씨. 단순히 분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유기견들이 온전한 마음 상태로 회복한 후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범기 씨의 역할인데요. 자, 똥당번이야. 이분들이 지금 유기견 아이를 입양하러 오셨는데,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 일단 입양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어디서 키울 것인지, 누가 주로 만질 것인지, 그다음에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한 겁니다.
유기견 입양 희망자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만 입양이 가능한 곳. 보호자의 성향과 강아지의 성향을 파악해 최종 입양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화 훈련까지 마친 유기견들은 반려견이 될 준비가 되고 누군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카페 이런 데 가입하다 보면 유기한 거를 또 사람들이 데려다 키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또 버려지는구나 싶어가지고 상처받은 애들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을 다른 데 가서 사기보다는 좀 사회에 공익적인 일도 좀 하고 자녀들한테 교육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유기견을 입양해서 근데 거기에 좀 더 훈련도 되고 교육이 된 아이들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 삶을 얻게 된 유기견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범기 씨의 최종 목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번 저희가 가서 보거나 시간을 맞추어서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야 되니까 현장에서 아이 보고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해줘요. 사후 관리까지? 예. 그냥 입양 보내면 끝이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입양을 갔어도 그 아이가 어차피 잘 지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해줘요. 그리고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교육하면 거의 끝나요. 한 번 입양을 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입양 후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최범기 씨. 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유기견들의 마음을 살피고 치유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동물 심리치료사 최범기 씨. 마음을 나눈 이들과 오늘도 유기견들의 새 삶을 위해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결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유기견 재활센터 또는 유기견 보호소가 없어지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기견 보호소나 저 같은 재활센터가 없어져야 유기되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반려인들이 이제는 유기하지 마시고 잘 키워주기 때문에 이 재활센터나 보호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유기견들이 다시 반려견이 됩니다. 버려진 유기견들의 마음을 알고 치유해주려 노력하는 동물 심리치료사 최범기 씨. 앞으로도 그 마음 지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여행. 여행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 함께하면 즐겁다, 함께여서 행복하다. 음악과 함께하는 여행 브이로그 지금 출발합니다. Let's go together.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두 친구가 살았어요. 이 둘은 산으로 바다로 함께 신나게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했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자 두 사람은 여행이 귀찮아졌지 뭐예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 이들에게 말했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이 여행하기 가장 좋을 때다. 이 말을 들은 두 친구 과연 어디로 여행을 떠났을까요? 사이좋은 두 친구가 함께 떠난 곳은 바로 충남 태안인데요. 푸른 바다와 드넓은 갯벌이 반겨주는 곳. 저희가 찾아간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우화 속 별주부 이야기가 숨쉬는 별주부 마을입니다. 쌤, 혹시 동화 별주부전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 토끼와 자라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뒤에 보세요. 저게 바로 이곳이 동화 속 그곳이라는 증거거든요.
저거 때문에요? 별지부전에 보면은 자라가 사실 용왕님을 구하려다가 꽤 많은 토끼한테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쵸. 본인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라가 그냥 신세 한탄을 하다가 용왕님을 바라보면서 바위가 된 모양이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 그죠?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행, 동화 같은 여행을 준비를 했답니다. 지체할 시간 없어요. 동화처럼 얼른 가시죠. 재밌겠다 오늘. 오늘 되게 재밌겠다. 혹시 대체 이게 무슨 패션이에요? 아이고 쌤, 아니 우리가 서해바다에 왔잖아요. 서해바다는 뭐예요? 갯벌이잖아요. 왔으면은 조개도 캐 봐야죠. 와, 우리 조개 잡아요? 좋다. 가보자고요. 어릴 적 부모님 손잡고 놀러 왔었던 서해안 갯벌이었는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다시 와보니 더 설레는 거 있죠? 맛조개 딱 기다려. 내가 다 잡아주겠어. 야, 사무장님 역시 서해바다는 뻘이에요. 그렇죠. 바람도 시원하니 너무 좋네요. 오늘 딱 그러네요. 일단 쌤이랑 저랑 맛조개를 캐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껏 양껏 캘 수 있을까요? 호미질을 잘 해야 되고요.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호미질을 파다 보면 구멍이 뚫리는 게 나와요.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맛조개가 이제 짠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짠 걸 밀어내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좋아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싫어해서. 그러고 보니까 사무장님 왜 뒤에 보니까 돌이 또 우리를 감싸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독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그물. 그물? 네네. 민물과 썸물의 차이로 물이 들어왔다 물이 빠지면서 여기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그 물 빠지는 걸 모르고 갇히는 거죠. 어머.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맛조개 많이 캐가라고 이렇게 딱 요 좋은 장소 잡아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드디어 시작된 맛조개 캐기. 고운 펄을 파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여기 구멍 찾은 것 같은데? 진짜? 손 넣어볼게요, 넣어볼게. 나 발견한 것 같아. 우와. 나올 때 되지 않았어? 깜깜 무서진디? 꽝.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쌤이라도 많이 잡아야 할 텐데. 아니 쌤, 호미질만 하지 마시고 거긴 상황이 좀 어때요? 우리 땅 난도질을 해놓은 걸 봐. 이 바구니가 차고 넘쳐야 돼. 우리 여기 5층계 사람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냐고. 아, 진짜 쉽지 않아. 아니 감독님, 우리 맛조개 하나라도 못 캐면 오늘 퇴근 안 되는 건가요? 다시 가, 내치고. 오케이. 다시 한번. 진짜 하나라도 캐요. 아, 저거 잡는 거 쉽지 않죠. 그렇구나. 이게 요령인데 없는 거 아닐까? 이게 펄이 저렇게 넓은데 이렇게까지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근데 뭐가 좀 보이나 본데? 아, 작업 들어갑니다. 간다. 하나 없어.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맛조개가? 맛조개들아, 어디 있는 거니? 토끼 간 찾으러 갔니? 쌤, 우리 이러다 맛조개 맛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잡았다! 아싸! 이제야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는 맛조개. 신기하게도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금세 바구니를 채우더라고요. 야, 쌤 진짜 많이 캤다. 나 좀 재주 있나? 오, 그러니까 손재주가 확실히 있네. 나 그냥 이쪽 바닷가로 시집올까 봐. 남자가 없대요. 아, 그건 그렇고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캤으니까 이걸로 칼국수 해먹고 조개구이 조개탕 우리 다 만들어 달라고 해요. 너무 좋다. 빨리 배고. 안 그래도 이랬더니 배고프더라고요.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가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맛조기 캐기 체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태안의 첫 번째 여행지였습니다. 태안에서
발걸음을 옮긴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서해 바다를 그대로 식탁에 옮겨놓은 별주부 마을의 한 식당인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요 네. 오늘 아주 맛있는 해물칼국수 먹으러 왔는데요. 예. 아유 좀 죄송한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데요? 쌤하고 제가 예. 오전 내내 갯벌에서 맛조개 캐왔거든요. 요거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칼국수 좀 끓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원래는 안 끓여드리는데 오늘 난 끓여드릴게요. 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거 다 넣어주세요. 예. 시원하게. 예.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세요. 우리 사장님의 배려 덕에 드디어 맛볼 수 있는 맛조개 칼국수. 통통하니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집의 비밀 병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밥도둑,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어야 이러면 진짜 반칙이야. 우와 쌤, 저 입이 안 다물어져요.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와 이거 진짜 뭐 서해바다 한상이야. 난 세상에 이렇게까지 맛있게 생긴 게장과 칼국수는 처음 봤어요. 오메 장난 아니네요 여러분. 드디어 시식타. 맛조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먹어볼게요. 네? 왜 조개 이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바지락, 새조개, 키조개. 맛조개인 이유가 있네요. 쫄깃쫄깃하고요. 게다가 우리가 잡았잖아. 이 바다 향을 완전히 얘가 다 갖고 있어요. 와. 빨리 먹어봐. 선배, 목선배 김보원 씨. 긴장된다 얘. 와, 역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맛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 자, 이번 선수는 오동통하게 살이 꽉 찬 간장게장. 영원한 밥도둑인 이유 다들 아시죠? 짭짤한데 슴슴하고 감칠맛 나는 이 맛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무지게 즐기다 보니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쌤, 우리가 먹는데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동화 속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다시 동화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쉽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갖고. 근데 그래도 들어가야 돼. 오늘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동화 속 주인공이잖아. 가시죠. 그럼 이번엔 어떤 동화인지 또 기대할게요. 가시죠. 두 번째 동화의 주인공은 너였다. 맛조개 칼국수와 게장의 만남. 무더운 여름 집 나간 입맛 돌아오게 하는 두 번째 여행지였습니다. 우와, 이 많은 수국 좀 봐요. 어머, 얘는 정말 내 얼굴만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만큼 크네요. 농담이고 태안에 이런 곳이 있다니요. 전 정말 듣도 보도 못했고 오늘 처음 와보는데 진짜 참말로 좋네요. 사실 제가 네. 좋아하는 꽃들 중에 하나가 수국이거든요. 그래서 왜 꽃집 가도 수국 보면 약간 이성 잃고 사오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많은 수국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황홀해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너무 좋다. 여기에 있는 수국이 전 세계 그 많은 종류의 수국들이 다 여기에서 재배되고 있대요. 완전 인생샷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인생샷 나오고는 남겠는데요? 핸드폰 끄네. 태안의 바닷바람을 머금고 자란 허브농원의 수국. 태안의 수국은 해양성 기후 때문에 겨우 내 꽃대가 얼지 않아서 노지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핀다고 하네요. 100여 종의 허브와 500여 종의 야생화, 그리고 150여 종의 관목들이 심어져 있는 곳. 스모원의 곳곳이 정말 동화 속 같았습니다. 너무 좋다. 오늘 또 유난히 바람도 시원하지 않아요? 여름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저기 소품들 하며 이 분위기 하며 정말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동화 속 주인공 누가 되고 싶어요, 보원 씨? 뱃살공주? 야, 여기 너무 예쁘다.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뭔가 되게 내추럴하지 않아요? 억지로 꾸며놓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더 이쁜 것 같아요. 맞네. 뭔가 이런 묘한 매력이 좀 있다. 이번에 만난 동화책은 바로 어린 왕자. 정성 들여 키운 꽃과 대화를 나누던 어린 왕자처럼 이곳에 오니 마치 꽃들이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라벤더. 입구부터 나던 향기가 이거였구나. 역시요. 이 보랏빛 참 찬란하잖아요. 보자가 들어가서 안 좋은 게 없어요. 뭐 보랏빛, 꽃밭, 보원 다 이쁘잖아. 농담이고 사실 여기 우리 농원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특별한 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 맞아요. 되게 음악도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이런 수국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 너무 좋은데요, 여기? 더운 날에 여행이 싫었던 이들. 그러나 바닷바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던 두 친구는 결국 갯벌에서 함께 조개도 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지금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꽃들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친구는 이제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의 여행길을 평생 잊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끝! 쌤, 우리 오늘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여름 여행을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여름 여행 되게 힘들잖아요. 덥고 땀나고 햇볕은 너무 뜨겁고. 그쵸. 근데 오늘 태안에 와서는 이 동화책이란 테마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별주부전, 토끼, 거북이처럼 갯벌에 들어가서 막 바닷바람도 쐬고 또 여기 와서는 이렇게 꽃들이랑 같이 어린 왕자처럼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덥다는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폭염에 너무 더우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보다시피 제가 좀 남들과는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덥지도 않고 바람 부는 것도 시원함도 딱 좋았고 바다도 보고 쌤 말씀대로 산도 보고 다 구경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여기서 다 했어요, 우리. 하루 안에 그냥 태안의 멋진 곳을 다 구경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도 좋은데 안 올 태안? 퇴근할 시간이다. 여름 여행이란 더위를 잊기 위해 떠나지만 결국 뜨거운 햇살과 마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지친 우리에게 태양의 에너지를 빵빵하게 충전해주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쌤! 다음 여행도 에너지 충전하러 함께 떠나주실 거죠? 나 조개 너무 좋아하는데. 야, 맛조개. 진짜 이 말이 그냥 절로 나오네요.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요즘 이거 되게 유행이더라. 여름이었다. 맛조개 제가 저번에 촬영 갔을 때는 되게 잡기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잘 잡았나 봐요. 제가 사실 딱 갯벌에 들어가니까 가족이서 맛조개 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애기도 있어서 딱 보니까 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어허라, 여기가 명당이다. 그냥 뭐 호미질 조금만 하면 나오겠구나 하고 살짝 했거든요. 웬걸? 저는 한 3개 잡았나? 이게 터가
되게 중요하고 물때를 맞추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쑤셔서 넣는다고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르르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그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칼국수를 먹고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보원 씨가 애보다 잘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 대부분 구워 먹는 걸 생각하실 텐데 또 그걸 칼국수에다 넣을 생각을 하셨으니 또 야 역시 먹신이에요. 맛좀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렇게 맛조개 시원한 칼국수 육수에 넣어줘야죠. 그렇게 이렇게 요거랑 요것도 기본적으로 너무 맛있지만 요거랑 함께 먹었던 그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요 궁합이 정말 기가 막히고 미친 듯이 맛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수목원이 태안에 유달리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저 옛날에 그 태안에 신만희 선생님 만나러 갔을 때 느꼈는데 수목원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하나같이 다 예뻐요. 경윤 씨 아는구나. 이유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것처럼 경윤 씨는 말이 많아서 날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목원이 많고 꽃이 이쁜 이유가 일교차가 크고 땅이 좋아요. 그리고 다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안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해풍을 맞아서 아름답고 예쁘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두 누나께서는 예. 가서 해풍을 좀 정통으로 좀 맞았으면 좋겠다. 진짜 제대로 해풍을 좀 맞고 싶구나. 세월만 정통으로 맞지 말고. 이 집에서 마무리하시죠. 예, 오늘 네 번째 뭐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괜찮았나요? 다 좋았는데 진짜 이제 마지막 멘트 때문에 정말 딱 별로야. 그러니까요. 오프닝 제 위주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완벽하다 싶었는데 또 해풍 발언 때문에 완전 망쳤어요.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방법이 있죠. 쇼팽 하우원님께서 명언 날리셨잖아요. 슬프고 괴로우고 힘들 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자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더 많이 먹고 더 푹 자려고요. 내일까지. 시간도 좀 있어요? 많죠.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우리 뭐 끝나고 나서 오늘 빨리 끝났으니까 쇼핑하러? 쇼핑하러 어디? 백화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가자. 쇼핑하러 가자. 쇼핑하워님이 들으면 기절하시겠다.